안녕하십니까. 교대역 화상육덕 클리닉의 서정권 원장입니다. 또다시 환자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분은 겨드랑이 액취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긴 흉터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술을 했는지 모르고 전신마취 하에 개인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좀 특이한 게 혈액형이 A형이라는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화상흉터 중에 블러드 타입이 A형일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해서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안녕하십니까. 교대역 화상육덕 클리닉의 서정권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다시 환자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분은 겨드랑이 액취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긴 흉터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가 수술하기 전에 수술을 예방적으로 액취증 제거 수술을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와서 했었습니다. 사춘기에 수술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흉터가 아주 크게 났네요. 액취증 수술을 한 것 치고는 좀 크게 났습니다. 환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술을 했는지 모르고 전신마취 하에 개인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0대 중반이 돼서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셨으니까요. 벌써 이분도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한 지 한 10년 전에 치료를 하신 분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했지만 제가 아직도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는 환자예요. 처음에 저희 병원에 상담을 오셨을 때 엄마랑 같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마찬가지, 엄마도 마찬가지. 수술을 했는데 이제 원래는 그 겨드랑이 냄새가 좀 심해서 수술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술을 하고 나서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흉터가 남아있고 엄마하고 따님도 흉터가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아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하셨습니다. 저한테 왔을 때 보니까 여성의 겨드랑이에 이렇게 흉터가 심하게 남아서 저도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환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저도 사실은 그때 심정으로는 환자나 보호자한테 말씀은 못 드렸지만 100% 자신 있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겨드랑이 수술 흉터를 몇 케이스 했었는데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보통 라인으로 이렇게 줄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고 뭐 심해봐야 약간 정도 이렇게 쭈글거리는 정도인데 이거는 뭐 전체가 화상 흉터를 입은 것처럼 저렇게 면적도 넓게 이렇게 흉터 모양도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두껍고 울퉁불퉁합니다. 색깔도 많이 지금 정상 피부 색깔과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굉장히 놀랐고 확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왔을 때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메디컬 히스토리, 그러니까 병원 경력 같은 것들은 특이한 사항은 없었어요. 알러지도 없었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혈액형이 A형이라는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화상흉터 중에 블러드 타입이 A형일 경우에는 가끔 항상 그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비후성 화상흉터가 생기는 환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블러드 타입 A가 좀 많아요. 연관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추측만 있습니다. 원인은 모릅니다. 그러한 데이터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역시 혈액형이 A형이기 때문에 A형의 환자들을 레이저 수술할 적에는 굉장히 주의해서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비후성 화상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치료하기 전에 환자 혈액형이 A형인 거를 알고 치료를 당연히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조심해야 돼요. 의사가 약간의 실수, 그러니까 잘못하면 치료하기는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어쨌든 의학적인 다른 소견들은 뭐 특별한 게 없었고 다만 혈액형이 A형이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조심해서 이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어머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다행스럽게 저한테 선뜻 치료를 맡겨주셔서 제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사진을 찍고 치료를 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으면은 제가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국소 마취라고 그래서 주사로 국소적으로 마취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겨드랑이에다가 그 국소 마취제를 처음에는 제가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약간 좀 통증이 좀 있어도 못 참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뭐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취 연고만 발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크게 무리 없이 통증 크게 없이 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처음에 치료를 하는데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첫 치료를 하고 이때가 처음에 왔을 때가 2010년 7월이었어요.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2주일 후에 계곡으로 놀러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정도면 한 2주일 정도면은 이제 진물이 다 멈추고 계곡에 뭐 놀러 가도 뭐 하루 정도는 뭐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처음 치료를 시작을 잘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흉터가 아주 두꺼운 부분도 있고 깊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렇게 아주 깊게 파인 부분도 있어요. 두꺼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섬처럼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엠보싱처럼 올라온 또 비유성 흉터가 또 따로 또 보입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치료하기 어렵고 아주 난해한 흉터가 되겠습니다. 이거 저도 어떻게 했는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놀셀 요법은 순간적인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집중력이라고 하는 게 수술하는 내내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이 흉터 모양이 전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레이저로 하나씩 구멍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중에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이거는 뭐 절대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롭습니다. 수술 시간만큼만 그렇습니다. 또 그것도 또 아니네요. 가끔 평상시에도 예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약간의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리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치료를 할 때 처음 제가 이제 부담을 가지면서 치료를 했을 텐데 제가 이제 다시 오늘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차트를 한번 읽어봤었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10년 전에 치료를 할 때 마음 상태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흉터 모양이 틀려서 조심해서 부분 치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났는데 이제 뭐 이때 약간 좀 따끔따끔한 게 있었는데 환자가 잘 참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가 전체적으로 치료를 받는 중에 느끼는 감각은 다 있어요. 좀 따끔따끔한 거는 환자가 느끼는 거 정상이고요.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하는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닙니다. 환자분이 1시간 동안 수술을 하면서 치료를 움직이지 않고 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 제가 듀오덤을 붙이게 했어요. 보통 듀오덤은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는데요. 저는 뭐 두꺼운 거 굳이 안 씁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3번 정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2번, 3번 교체를 해야 되고요.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하고 나면 3일째부터는 진물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제 한 3일째부터는 이제 떼어버리고 연고를 좀 바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듀오덤을 이제 교체해서 계속 또 오랫동안 붙이게 하거나 그렇게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듀오덤을 붙이라고 처음에 제가 지시를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병원에서 주는 수술 후에 바르는 그 재생 연고가 있어요. 그거를 계속 바르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환자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치료가 아주 잘 됐고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치료를 잘 받자고 환자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까지 다 차트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났는데 환자가 이제 수술이 다 끝났어요. 근데 환자가 치료하고 나서 좀 약간 가렵다고 합니다. 레이저로 이제 구멍을 다 뚫어 놓는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레이저로 제가 한 땀 한 땀 구멍을 뚫어서 기둥처럼 이 구멍을 이제 내버려서 흉터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환자가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갔고 치료를 8월 16일에 했는데
8월 27일에 환자분이 조금 약간 이제 가렵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 제가 수술 후에도 좀 가렵다고 그랬었죠. 근데 일주일 후에 가려운 것은 또 얘기가 틀립니다. 요거는 그 듀오덤 때문에 좀 가려운 것이에요. 듀오덤 이렇게 붙여놓으면 좀 겨드랑이는 좀 살이 좀 얇죠. 그래서 표피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찐득찐득한 듀오덤을 탁 붙여놓기 때문에 이게 좀 피부가 좀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그 자극을 받았을 때 좀 가려움증이 좀 생깁니다. 열흘 후에 그 가려움증이 있어서 이때는 좀 제가 잠깐 쉬게 했어요. 그러고서 다시 다음 올 때까지는 붙이지 않고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달 할 때는 8월 달에 첫 번째 했고, 이제 두 번째는 10월 12일 날 했네요. 두 번째 수술을 들어가겠습니다. 10월 달에 두 번째 수술을 했고요. 똑같이 리도케인 마취를 했습니다. 이제 국소 마취를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다시 났는데, 요거는 기억이 날 때 제가 수술을 아주 애매하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제가 수술을 해놨는데 흉터가 의사인 제가 생각해도 야 이거 생각만큼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 걱정을 좀 많이 하면서 저도 두 번째 수술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술은 계속 돼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수술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때 이제 환자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직 크게 좋아지진 않았지만 반복해서 하면 좋아질 거다. 그리고 지금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내가 하는 치료는 한꺼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전 과정이 다 조금씩 좋아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좋아진다는 얘기는 환자가 느끼기에 내가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져 가고 있어. 이 느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매일 보니까 내가 좋아지는 건지 안 좋아지는 건지 잘 몰라요. 그것도 2달 만에 왔는데 그 사진을 확인하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의사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약간의 호전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해서 드립니다. 두 번째 치료를 했는데 처음에 환자가 이 사진을 찍고 비교를 했을 때 저한테 걱정을 했어요. 이거 원장님 크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색깔이 너무 빨간 거 아니냐고.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죽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다 과정이니까 뭐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치료하다 보면 빨간 것은 없어지니까 어차피 환자 입장에서는 자꾸 걱정이 되는 게 좀 많아요. 근데 그 걱정하는 것들이 환자가 자꾸 신경 쓰시면 오랜 기간 치료를 해야지 되는데 환자가 신경 쓰시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 비용을 많이 내시니까 신경도 많이 쓰이겠지만 비용을 내는 거는 환자가 걱정하지 않고 의사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의사는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걱정을 충분히 의사 스스로가 감당을 해내야 돼요. 환자가 비용도 내는데 걱정까지 떠안으면 장수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환자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의사가 걱정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가 환자한테 이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저도 걱정은 됐지만 환자에게 오히려 의사도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빨간 자국, 구멍 자국이 크게 난 거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치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치료할 때 크게 힘들지 않았어요.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치료도 잘 됐고요. 자, 그런데 환자가 이제 요번에 좀 문제가 생긴 게 제가 붙이게 한 듀오덤 때문에 좀 많이 가려웠으니까 좀 요번에 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또 이제 옆으로 좀 세야겠는데요. 그 듀오덤 속에 묻어 있는 성장 인자가 있어요. 그 성장 인자들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묻어 있거든요. 그게 피부 재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듀오덤을 붙이게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고 저는 듀오덤을 피놀셀 치료를 하고 나서 이 듀오덤 붙이는 거를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붙였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또 사실은 치료 방법이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어떤 환자들은 바셀린을 더 해야지 되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거는 순전히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환자는 겨드랑이고 표피가 얇아서 예민한 부위고 또 관절 부위고 그래서 듀오덤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붙이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치료를 할 때
어떠한 치료 행위를 하더라도 의사는 확신감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설사 잘못된 치료 방법이라 하더라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잘못된 치료 방법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2달이고 3달 뒤에 그 치료한 주치의 의사가 지난번에 확실히 잘못됐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확실히 잘못됐는지 느끼지 못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설렁설렁 넘어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끝을 보는 거는 어렵습니다. 치료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화상흉터가 좋아지는 것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의사는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실패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치료를 하고, 내가 치료하는 행위 자체만큼은 확신을 갖고 해야지 되고, 설사 내가 2달, 3달 후에 내 자신이 했던 그 치료 방법이 지난번에 잘못됐어 라고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잘못됐으면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지를 모르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2번째 치료를 잘 했는데 듀오돔을 붙이는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옆으로 좀 셌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환자가 좀 어렵지만 좀 붙이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일주일 붙였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일주일 좀 어려우니까 그럼 5일만. 제가 환자하고 이렇게 타협하는 걸 좀 싫어해요. 왜? 불편한 거는 감수하고 해야죠. 지금 치료를 하는 게 치료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제가 환자 입장에서 항상 돌아가서 잊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환자가 불편한 거, 환자가 궁금해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이거는 치료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한테 찻대고 포대고 저도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을 많이 해서 겨우 60%에서 80%의 결과를 냈는데, 거기에서 찻대고 포대고 하면은 저는 정말 힘이 빠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합니다. 제가 한번 잡아놓은 환자는 제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틀림없이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을 찾아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 이제 2번째 끝나고 조금 불편하고 듀오돔 때문에 가려움증이 좀 생긴다 하더라도 좀 참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일 동안 처음하고 비교를 해서 크게 불편 없이 환자분이 치료를 좀 잘 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2번째 치료 잘 넘어갔습니다. 3번째 이제 치료할 때 특별하게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11월 달 해피콜 했었는데 환자가 특별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망의 3번째 치료를 하게 됩니다. 3번째 치료는 1월 달에 하게 되는데요. 1월 달에 똑같이 또 이제 국소 마취제를 주사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번에는 좀 약간 좀 따끔따끔했어요. 환자가 첫 번째, 2번째보다 조금 더 많이 따끔거렸다고. 그러니까 통증의 강도가 한 스텝 정도, 한 단계 정도 조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흉터가 심한 경우에 있어서 조금 강도 조절을 못했을 경우에는 실패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강도를 좀 올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3번째 제가 그렇게 수술을 했네요. 똑같이 불편하지만 듀오돔을 붙여라. 이때부터 이제 환자가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한 게 있어요.